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못 보더라고요. 방송 어떻게 정지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촬영을 해야 되는가, 그냥 해야 되는가 하는데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여기 이제 명단이 있는 분들,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톡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게 되고, 내주면 이게 이제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찍을까 말까, 조금 심각한 얘기도 직접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방송 풀리면 또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얘기는, 좀 이제 접어두고, 이제 제가 했던 방송 내용대로 그렇게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아직도 결정이 안 났죠? 바이든이 됐는지, 트럼프가 됐는지. 사실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나든, 이제 어떤 변화는 일어나는 거지만은, 어떤 큰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하늘에서 하는 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제단을 맨놓고 어떤 죄를 지낸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그게 그냥 자연의 순리죠. 근데 이제 현자들은 이때가 유사 이래로 현자들은 그런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를 했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미리 안 분들은 자기 때가 아니더라도 그때가 그날이 오니까 준비를 해라, 항상 말을 남겨놨죠. 그때가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은 못하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 벌어진 일, 자, 미중 전쟁에서 벌어진 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자, 중국이 지금 하는 일 하면 뭡니까? 전에도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중국인 자체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이때까지 살아온 족속이 중국 화족이죠. 화족에 이끌려서 신농시족도 그렇게 거짓말을 일상화로 해오면서 살았죠. 거기에서 새로운 무리를 걸러가지고 이 한반도, 이 간방이 땅, 인간의 열매는 맺는 이 간방의 땅으로 우리를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주하게끔 만들어서 이 날을 준비하게끔 한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은 미중 전쟁 이후에 그 판세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엔 뛰어난 제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사들은 앞으로 오는 세상을 준비해서 숙소에 물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수행법으로 그렇게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엄청난 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튜브로 이 역사를 우리 잊혀져 버린, 보이지도 않았던 고조선 역사를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천하의 제사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강연을 들어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서 깨지게 되는 겁니다. 깨지게 되면 내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자체가 제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앞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약간 기를 통해 준다든지 다른 치료법을 한다든지 몸에 기를 불어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느끼죠. 몸에 기가 돌 때 과연 어떤 느낌인가? 어떤 분이 사람이 이게 몸이 좋은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몸이 안 아픈 것이 굉장히 천 대복이죠. 근데 몸을 아프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그렇게 아프다 죽어간 사람들이 수만, 수천, 수백만 명이 되죠. 근데 그 아픔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아픔을 극복하려고 할 때 인간은 깨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그 깨어남이 어떻게 깨어남이냐? 그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깨어나는 게 깨어난다 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 깨어나요. 알아야지 제대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학문이 세계에서 학문이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앞에 것은 물을 문자, 뒤에 것은 문문자, 그럴 문자가 되죠. 그 학문하고 뒤에 있는 학문하고는 말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에도 많이 말을 했죠.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되어야지 되느냐, 그 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갈 수 있느냐, 그 펼쳐진 세상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굉장히 난맥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이 정확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선과 악도, 좋음도 미움도, 여자도 남자도 이것이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수용할 능력이 안 되는데 수용하는 채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인간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자, 지금 지구상에서 세계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른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읽을 수가 있죠. 특히 미국에서 벌어진 대선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급격한 변화들. 자, 이 변화인데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원리,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알려주는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것을 알고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냐? 바로 우리의 근본 역사, 정신을 알아야 돼요. 그 근본 역사, 정신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근본 역사가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 났냐? 이 역사 속에서 나온 종교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종교란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라는 것은 간머리에 보일 시자죠. 가시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고조선 초대 천자이신 염제신농씨 그분이죠. 자, 우리가 허상적인, 그러니까 허황된 하나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 지상을 지금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지상을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암만 하나님의 지위에 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문자 속에서 나오죠. 그것은 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조선 역사라면서 고조선 역사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언제부터 연구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고, 자, 고조선 역사에 염제신농시 때부터 백이 때까지 9대 10제 그 왕조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하나씩 들어가죠. 저번에는 저는 고양시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제주 고양시 이 방송이 아주 극소수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는 분들에게 이제 SNS로 보내가지고 보는 거고, 이제, 다음 주에 풀리니까 다음 주에 또 많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맥을 딱 짚어주고, 그렇게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주로 고양시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전체적 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일당들 또는 야당인 뭐죠? 국민의힘인가요? 사실 요새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모르겠네요. 여야의 이런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를 포기한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빨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중국 화학족들이 지금 중국 땅에 살고 있는 화학족들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지 사람이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악의 무리들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세상이 난잡해요. 굉장히 난잡해요. 자,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수행이에요. 자기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수도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그것도 기도 대상을 알고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또는 내 자신이 기도할 때 뭐냐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공부가 바로 이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조금 열리길 바랍니다. 열린다는 뭐예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몸에 있는 병이 다 없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몸에 가장 힘을 우리 보세요. 태권도나 뭐 태권을 해도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날라다니고 옆차기 돌려차기 다 합니다. 근데 몸이 안 되죠. 그만큼 훈련을 해야 돼요. 수련을 해야지 어느 정도 그 정도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10년이 됐든 해야지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요하고 또 노력이 요하는 겁니다. 자, 몸을 이제 모든 병이 자기 몸에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 수행법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럼 몸에 어떤 바이러스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전에부터 계속 몸을 만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전에도 어떤 분이 댓글 썼지만은 자기가 여기 와서 몇 번 와가지고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안다고 솔직하게 댓글 쓰셨죠. 그렇게 여기 오시면은 남들은 10년, 20년, 30년도 안 되는 그런 몸 만들기가 몇 달, 며칠 안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먹어봐야지 맛을 알듯이 해봐야지 알아요. 여기 와야지 됩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해요. 그것도 못 오면, 안 오면 못 오는 여건이 되든지 안 오는 것은 자기 운명이죠. 운명인데 또 여기서 누구나 받아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하는 방송을 조금 이제 하겠습니다. 자, 미중 전쟁 이후 8세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여기서 하는 방송 강의는 단순히 유튜브로 반만년 문자로 밝혀지고 있는 고조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강의가 아니라
강의가 아니라 강의이죠. 강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즉 선생으로 거듭나는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 그것을 내놓기 위함이다. 저 옛날에 애들 가르칠 때 갈 때 상당히 비싼 강사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한 푼도 안 받는 이것을 왜 할까요? 저도 이제 이 고군문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하는 애들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아르바이트고 제 공부는 돈도 안 되지만 이 공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20몇 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지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을 깨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보고 이제 이걸 보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네가 뭔데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저를 보지 말고 이 내용을 보세요. 정가면은 금문신구를 통째로 한번 먹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실력이 안 되면 금문신구를 볼 실력이 안 되면은 중국을 한 10년, 20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보세요. 자, 우리가 항상 책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외국 서적, 영어나 중국어는 번역서를 안 봐요. 번역책도 없지만 원서를 봐요. 원서를 봐야지 그 의미가 완전 완벽하게 들어오고 감동이 말 한마디 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감동이 옵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고 책을 보는 사람하고 그냥 남들이 써놓은 책을 보고 그건 그런 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문자는 뭐라고 했죠? 언어는 뭐라고 그랬죠? 문자 자체는 사람들의 의식이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공부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문자 공부는 제대로 못해요.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뭐 다른 언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건 그렇습니다. 자, 제외 대가 돈도 되지 않는데 구태여 시간 들여 방송 준비하고 반번역 문주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끄집어내어 이런 강의를 하겠는가? 나 무엇을 해도 그냥 믿지 않고 태생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뭘 확 믿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걸 하면 부담 싶으면은 이것을 왜 믿어야 되는가? 왜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에 하나의 관점에 맹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항상 의심을 갖고 그 의심이 끊어질 때까지 다면서는 책을 보고 그리고 몸에 어떤 기운을 도는 것을 세분히 관찰하는 것이 습이 되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몸에 이를 때 그것이 어떤 반응이 오더라. 자, 우리가 글을 보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한번. 자, 조금 나쁜 책, 그러니까 좀 불량 서적하고 보다가 조금 좋은 책 보세요. 느낌이 틀려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기운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영대가 굉장히 맑아지고 밝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새 어떤 책을 봐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텔레비의 방송도 잘 봐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요즘 사람들이 요즘 뉴스를 안 본다는 얘기죠. 잘 안 본다는 얘기가 뭐 방송 그 시청률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천만 다행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공영 방송은 사람을 죽이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식이 덮여지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단지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이 사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요. 영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적인 맛을 제대로 연구되고 정확히 알고 하는 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면 엄청난 실력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흔히 보수 진보라고 이게 정치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었습니까? 진보가 있었습니까? 흔히 진보라는 건 애들은 빨갱이죠. 그리고 보수라는 얘기는, 보수는 어떤 게 보수입니까? 우리나라에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나라예요. 어떤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2조 때 맺힌 원원들이 그 원원들이 자손들 통해서 자기 그 원원들을 풀기 위한 장을 만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빨갱이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원혼을, 그게 해원이죠. 그 원혼을 푸는 시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싹 정리가 되죠. 바로 지금 그러한 시점이다. 그것이 바로 해원이에요. 근데 여러 종교단체 해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해원의 의미가, 해원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원이 되는지를 말하는 것은 하나도 못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2조의 역사, 그리고 5천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를 알게 되면 알게 돼요. 지금 현상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죠. 굉장히 관찰력이 좋게 됩니다. 그 역사에, 제가 늘상 얘기했죠.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자기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삶은 영적인 훈련장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훈련장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더 차원이 높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상에서 바로 10천이 열립니다. 10천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세상이 열린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아리랑 노래에 나옵니다. 아리랑,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십리도 못 가서 발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십리도 못 가서 발표가 난다.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역사를,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역사를 말해주는 곳은 여기뿐이에요. 물론 다른 곳도 있죠. 요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되는가까지 말해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주 변화 원리, 역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자, 그렇게 동양 사상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공부한 것이 한의학이에요. 한의사가 되려고 한의학을 공부한 게 아니죠. 공부하다 보니까 내 몸이 아프다 보니까 몸의 원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물론 그것이 침수를 통해서 공부하게 됐죠. 그 침수를 어떻게 얘기하냐, 책을 보면서 제 몸에 침을 꽂아가면서 이것이 어떤 원리를 어떻게 돌고 있는가 그것까지 읽으면서,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임상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죠. 그래서 원래 침은 제가 남한테는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침은 저한테만 쓰죠. 그래서 제가 몸 아플 때 어디가 돌아가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몸을 아는데 침수를 하려면 이 몸에 365개 혈을 다 전부 다보다는 아주 중심적인 맥점을 짚을 수 있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제가 침술이 아주 유용한 한의사한테 침을 살에서 떨어지고 나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팔도 다리도 아무것도 그냥 사지가 다 마비됐으니까 그때는 한의사의 그걸 빌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침을 꼽을 때
어디를 꼽느냐, 어디를 꼽냐를 잘 봤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아픈 게 하나의 큰 공부였죠. 그런 공부, 자기가 아픔을 통해서 아파봐야지 또 큰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스님이 말씀하신 대병은 대각을 위한 스승이다라는 말이 뼛속 깊이까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사실 20세 전에 20세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대 후반일 겁니다. 사실 침술 익힐 때도, 근데 침술 익힐 때가 20대 후반이었죠. 누구 강의를 들어 배운 것이 아니라 책을 보고 손이나 몸에 그리고 머리에 침을 꽂아가며 어디에 두니 어떤 반응이 있더라는 것을 읽으려고 했다. 이제 적어도 몸의 기혈이 도는 그 원리를 알게 되니 세상 돌아가는 원리도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이 세상사 이치를 알고 말하는 것과 그냥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 세세히 말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물론 두 가지 다 필요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하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자, 지금 굉장히 위중한 때예요. 자, 이 위중한 때, 자, 조금 이제 어떤 난리가 나니까 어떤 분들은 음식을, 비상식약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상식약 그거 준비하면은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시간도 없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나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제도권에서 가르쳐주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내놓고 있죠. 그런 자료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려면 어학이 필수입니다. 자, 전에 한번 공부를 하는데 어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고음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 책을 꼭 봐야겠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영어로 쓰였는데, 영어도 아주 고급 영어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존에서 빌려가지고 아마존 사가지고 저한테 복사해가지고 한 3,000페이지 되더라고요. 이거 복사 좀 해석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책이 너무 좋아요. 물론 그것이 인류학계에 관한 책이에요. 인류학계에 관한 책인데, 뭐가 한 책인가? 앵겔스 책일 겁니다. 그러니까 앵겔스 책인데, 그걸 보니까, 이 책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번역하기에는 우리나라 어학이, 우리나라 말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 자체가 없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냥 보고 이해하게. 그래서 우리말로 억지로 빌려다 꾸면 되겠죠. 그럼 말이 어색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 책만 제가 보고 번역은 못했죠. 그 번역을 책 내도 팔리는 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게 뭡니까? 수능의 찍기 공부예요. 찍기 공부지 영어를 제대로 알기 위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 20몇 년, 거의 30년간 영어를 가르쳐왔지, 고3들을 가르쳐왔지만은 요즘은 학생들 참 실력이 영 아닙니다. 적어도 본고사 했을 때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대로 찍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학원을 접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나 쉬워졌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철저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몸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 도는 만사를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주요 개사전이라든지 대학 첫머리에 이런 게 있죠. 근치저신하고 원취저물이라. 모두 제자를 이때는 저자를 읽죠, 그렇죠?
가까운 데선 내 몸에서 모든 걸 취할 수가 있고 먼 곳에서 우주 만물을 다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세상사 공부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사 공부가 뭡니까? 그냥 세상에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가리키는 공부일 뿐이지 인간 정신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공부가 아닌 거죠. 자, 그런 세계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면 가장 먼저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제가 만약 이런 공부를 가르친다면 먼저 몸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몸 공부란 뭐냐? 단지 몸으로 튼튼한 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음양조화기운, 그러니까 천지조화기운이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운영하는 방법을 자기가 몸에 스스로 체득을 하려면 적어도 제일 적어도 한 3년, 좀 길게 좀 10년 정도가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세상 일이 보이는 게 틀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안 되면 속성으로라도 빨리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1970년대 카프라슨 터닝 포인트를 보세요. 번역서를 보지 말고 원서를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번에 한 10편인가? 아니, 제 방송이 10편인가, 이제 그걸 터닝 포인트 했죠.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따워 피직스죠. 따워 피직스는 터닝 포인트의 전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시고 싶은 분은 그걸 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미 대선에 중공이 개입된 부정선거는 중공을 절멸하게 하는 촉매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중국 화가족은 절대 혼자 죽지 않는다. 남 잘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하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가 최고다. 자기가 모든 현 인류 문명을 포태시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남의 거 꾸어다가 자기 것 있냐? 이 말한 인간들이 바로 중국 놈이에요. 그래서 반성할 줄 몰라요. 반성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때를 패든지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용서치 않는 족속이 바로 화족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은 말이 근원을 언제부터 생긴 말인지 모르나 아마도 명을 상으로 섬기며 발가락이 때마저 쪽쪽 빨며 자기 백성을 개들처럼 대하는 이조 때 생긴 말이 아닌가 싶다. 왜? 중국 화족의 습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고조선에 나온 문자에 나오는 어떤 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좋은 말들이 굉장히 숭고하고 또 높은 존대의 말들이 이조 때 와서 전부 다 퇴색시켜 버렸어요. 그 흔한 말이 머슴과 계집이에요. 머슴과 계집이란 말이 굉장히 아주 좋은 말이었고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그 희생 정신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머슴이란 말, 계집이란 말이 이조 때 엄청나게 폄하시켜서 전해지고 있죠. 거기서부터 그 말뿐만 아니라 다른 말도 역시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조는 우리 고조선 역사를, 우리 어떤 역사 정신을 철저하게 깔아뭉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나라는 말을 하니까 조금 좀 어색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조금 멈췄습니다. 단지 중국의 명예, 쫄개 역할에 충실했던 그런 변방에 하던 조그만, 그런 아주 하잘것없는 개판인 족속이었죠. 이시조선이.
이시조선이 멸한 그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반만의 역사를 공부하면 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개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개판으로 치닫던 얘기는 뭡니까? 이제 한해 시대, 해원 시대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의 세상을 준비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왜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해서가지고 사람이 준비하게 되게끔 만들지 않았냐. 만약 처음부터 제가 이런 말 했으면 저 미친놈이에요. 웬 개벽대기 같은 놈이 무슨 저런 얘기를 하는가. 라는 말을 제가 역사 얘기, 있는 사실만 얘기해서 해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표반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라도 감수하더라도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몸이 바뀌어야 됩니다. 몸이 천지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땅에는 세상 속에 나오지 않고 그냥, 알아도 엄청난 학문이 세계에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 나오지 않은 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냥 가셨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변란이 있을 때, 닥칠 때 비방을 다 써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것이 그 비방 쓴 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보면 실효성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게 무엇인가를 몰랐겠죠. 다 그런 도인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이 뭡니까? 막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막는 방법을 또 비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지금 전해지고 있는 도사에는 이 나라의 변란이 날 때에는 미리 그것을 알고 도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비방을 썼다는 기록이 있다. 2조 때 이 나라는 완전히 개차반이었다. 정치한다는 것들이 이 나라의 정통을 세우려기보다는 명청을 빨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열강이 땅 따먹기 모잇감으로 전락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19세기 말에 한반도 상은 그야말로 세계의 열강들이 벌이는 각주장이었으며 결국에는 일본이 이시조선을 합방하는 묘수가 펼쳐졌다. 이건 묘수예요. 하늘에 엄청난 수를 쓴 거죠.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2조 518년 동안 완전 개판을 쳤지만 이 세상이 바뀌는 시점에 이 나라를 개조시켜야겠다는 조선 인민들을 개조시키겠다는 그런 하늘의 뜻이 이미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조선의 이시조선의 그 나쁜 습성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죠.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 습성에 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빨갱이들한테 그런 습성이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완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아니라 부동강을 찾아 내려오는 19세기 말 최강의 나라의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이조를 통치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는 이 한반도가 아닌 시베리아 어딘가에서 아직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도 역시 진지망 있는 줄 한파가 세운 나라이고 일본이라는 나라 지형 자체가 한반도를 보호하는 위치로 되어 있듯이 일본은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한 종자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천지는 우리를 일본에게 위탁했기에 서양 종자와 섞이지 않고 우리 고유인재를 지킬 수가 있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매도하고 있는 빨갱이들이 매도가 있는 친일, 지금 생각해보면 친일은 굉장히 좋은 거였죠.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본에서 굽실거리지 않고 친일했다고 보니까 일본의 가르침에 순응해가지고 배운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건설을 했죠. 대한민국을 세웠죠. 그 대한민국을 개판치는 것은 누구입니까? 빨갱이들이에요.
이 나라가 지금 좋게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바로 문재인 이하의 그 빨갱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 아주 멋지고 굉장히 멋있는 활력찬 이 대한민국을 이조 시대의 판박이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일당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자, 이제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제 빨갱이들이 문을 운명이 닿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다른 집단이 나와서 야당이 나와서 천만에 많습니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기운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누구인가는 일반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알고 공부를 하세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앞으로 되어지는 세상에 선생으로 거듭날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우리는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한 그런 위대하고 남의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종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랑에게 외인내지라는 말을 쓰려고 했어요. 외인내지, 그 사람 인전에 두려울 외자가 있는 게 외자죠. 사람을 두려워줘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마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에요. 자, 요거 글 다 썼다 보니까 갑자기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선천은 상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수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나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상극이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약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이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자, 인간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느니라. 자,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증산 사상에 굉장히 몰두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 증산 사상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유불선 기독교를 다시 또 공부했고 그 역을 다시 공부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증산 사상을 통해 가지고 증산 선생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고조선 역사, 문자로 나타난 고조선 역사를 다시 보면서 이 증산 사상이 또 새롭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바로 그래서 여기 이제 증산 선생이 말씀하신 태울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훔치는 진농씨 찾는 도순이라. 거기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아, 이 고조선 역사를 공부하면서 바로 우리 고조선 초대 천자이신, 그리고 인류 문명의 동방 문명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을 포태하신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분을 찾는 그 소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태울주 수행을 거의 36년 정도, 36년은 안 됐구나. 한 4, 5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보니까 한경에, 한국경제죠. 이런 기사가 약간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서울대 연구팀 발표가 자, 보수, 진보, 뇌기능부터 달랐다. 자기 종종 능력이 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 했는데, 아까 내가 보수, 진보에서 얘기했잖아요. 보수는 분별하려고 하는 자, 진보는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보려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구리는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빨갱이들이죠. 자,
근데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자, 능력이 있어서 분별을 떠나는 게 아니라 분별할 능력이 안 돼서 자기가 사는 삶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대로만 하다 보니까 빨갱이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보수 진보라는 뇌 기능이, 자기 조절 능력이 이 빨갱이들, 진보라 말하는 빨갱이들은 보수보다 이 자기 조절 능력이 5배가 5배나 모자르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왜 일어나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자, 빨갱이들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억울하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 자, 이때까지 살면서 사람들이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보다 원망에, 아픔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몇 배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맺힌 한을 다 풀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빨갱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금 풀어 헤쳐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근데 요 기사에서 뭐 제가 다 읽을 건 없고, 자,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뇌의 심리적 안정성이 5배 높았다. 줄치고 그 결과 심리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뇌 역시 영역 사이 신호 전달 체계가 정치 성향에 따라 달랐다. 이번 연구는 정치 성향에 따른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분석한 첫 결과다. 정치 성향에 따라 뇌의 기능적 연결망도 다르게 설계됐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자, 정치 성향에 따라 뇌의 기능에 차이가 생긴 것인지, 뇌의 기능 차이로 인해 정치적 성향이 달라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정치적 입장에 따라 뇌의 차이는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빨갱이들하고 안 빨갱이들하고 섞일 수가 없고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주 좋아지려면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빨갱이들은 전부 다 소멸돼야 되고 소각시켜야지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됩니다. 누가 그것을 절멸시키겠습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천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내겠습니까?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 병은 누가 촉발시키겠습니까? 바로 중공입니다. 자, 이제 지금 어젠가 그젠가 제가 신인군 국방 TV를 보니까요, 미국 정찰기가 북한을 정찰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충청도 지역을 정찰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정찰을 할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 족속들이 많이 서해안 쪽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종의 일을 벌이려고 준비할 거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찰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무한 폐렴을 대구에다 뿌렸듯이 더한 것도 뿌리게 됩니다. 더한 것도 어디에 뿌리냐, 그 어디에 뿌린다는 그 사실도 알고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 무한 폐렴으로 해가지고 우편 투표를 해가지고 바이든이 당선되게끔 하려고 의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요새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자기가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해보는데 그 병 때문에 중국은 엄청난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폭격을 받아 불바다되고 그 땅이 변화시키게 하려면 바로 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엄청난 폭격으로 자체적으로 터져가지고 아마 초토화 될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죠. 13억 인구 중에서 한 1000만 정도, 1000만도 많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런 시간이 오는데 그런 시간에 우리는 괜찮을까요? 아니죠. 먼저 우리나라부터 병으로 칩니다. 야, 그래서 제가 계속 몸을 만들려는 이유는 그 병독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저게 무슨 얘기야?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마 당해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전후 고양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이게 방송이, 공개적으로 안 되니까 우선 이제 요새 자주 들어오시는 분, 또 제가 명단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SNS라든지 톡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제, 마땅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고구문이 나오게 된 경우와 고구문을 연구하게 된 때가 언제부터이고, 그리고 그 고구문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만년 문자로 보여지는 고조선. 송대 때부터 이전부터 전해지는 반만년인 문자인 고구문을 몇 자를 연구해 왔죠. 그 당시에는 그 몇 자가 나와도 그것이 어느 시대의 문자인지도 몰랐고, 이런 것이 그냥 전해오져 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쓰질 않았는데, 대화 주시, 희와 주시, 희자를, 이게 좀 이상하게 생겨났으니까 도깨비 기자로 생겼죠. 도깨비 기자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다리 하나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대로 도깨비는 다리가 하나다라는 말까지 생겼죠. 도깨비하고 씨름할 때 한 대를 걸어보면 도깨비 넘어진다고 이런 우습게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문자가 반만년 전의 문자인지도 알지 못했고, 또 4500년 당시의 사회제도, 특히 혼인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또 문헌학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해석해 왔기 때문에 중국 역사를 황제 위주, 즉 한족 중심의 역사로 써왔다. 그런데 중국이 현대화가 됨에 따라 땅 속에서 반만년 전이 청동기에 나왔고, 그 청동기에 문자가 적혀 나왔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문자가 송대 때부터 연구한 그 문자였고, 그 문자 즉 고구문에 조선과 한이 일어나는 사실들이 섞여 나오고 있다. 즉 화족들이 말하는 중국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왕조의 탄생이 바로 고구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면은, 자, 지금 보세요. 그 나라의 어떤 중심이 뭡니까?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바로 문화와 문명입니다. 어떤 싸우고 총칼 들고 있는 게 아니죠. 총칼 앞만 들고 하는데 의식이 부족하고 문화가 없으면은 항상 꿀리고 항상 힘에 밀리죠. 문화의 힘, 문자 힘. 자, 문자를 창조한 신농시 조기. 자, 문자를 창조하면은, 문자를 만들면은 문화가 생기고, 자, 사회 제도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하는데, 사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인지도 더 발달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역사란 게 뭡니까? 역사는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그 당시를 바로 역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고조선 초대 천자이신 염제 신농시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하운주 나라 정도가 한족이 중심 무대에 있었지, 그 외에는 저들이 말하는 오랜 개가 주로 중국 대륙을 다스려 왔다는 것이 그냥 보여진다. 그 오랑캐,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 그러니까 중국 역사 쓸 때 사기 보세요. 사기 봉리를 보게 되면은 신농시와 소김조씨는 없어요. 황제를, 전에 얘기했지만 황제의 딸인 상이가 남자로
바꾸면서 창의의 아들로 전후고양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후고양 안에는 염제 신농시와 소 김천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자를 딸을 남자로 둔갑시킨 것이 바로 사마천이에요. 역사에 이렇게 악의를 맞추려고 마치 보면은 이 중국 놈들의 역사를 외국부터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지 자세가 나옵니다. 자, 그 족속들이 바로 신농시의 족계이며 동방문화 창조한 민족이라는 것을 요즘 땅, 특히 산서와 산동 지방만 파면 출토되는 청동기의 세계적 문자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요, 유hin음적으로 보는 것보다 유물론적으로 공부해야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그 단군 빠는 애들은 이병도 박사를 굉장히 매도해 버리죠. 사실 이병도 박사의 그 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증적인 정확하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빨매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때까지 존재하지도 않은 그 역사, 그러니까 가상적 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간을 나의 직계손주로 생각하고 믿었을 경우에는 사람이 정신적인 병이 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단군을 받는 어느 종교에 매달린 한 애가 아파가지고 아는 저보다 한참 어린 애인데 그 당시가 한 20년 전이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제가 이제 치료받는 한의원에 데리고 가니까 그 한의사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다른 데 장부의 병이 든 것보다 정신적인 병에 굉장히 심하다. 왜?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허상적인 현실을 살지 못하고 허상적인 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허상을 꿈꾸고 있으면, 허상을 잡고 있으면 몸이 아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하게 되면, 알고 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몸이 안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교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몸 아픈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기도빨이 안 쓴다는 얘기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청동기에는 고조선의 문자로 그 당시 역사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으며 그것을 읽어냄으로써 고조선을 허공에서가 아니라 바로 반만 년 전에 중국 땅에서 살다간 우리 직교주인 분들이 삶 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 고조선은 하운조 이전에 있었던 조대명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려고 이제 오늘 방송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자료가 없는 거 보기 위해서 이게 찾다 보니까 제가 이 원고는 제가 이제 옛날 동아일보 토론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동아일보 구독하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는 것.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썼던 그 당시 이걸 공부하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 알려야 할 텐데, 우리 역사에서 알려야 할 텐데, 그래서 어떤 데고 아무데나 제가 글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고 아마 이게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알고 싶은 그 마음에 동아 토론장에 대해 글을 썼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드럽게 이제 제가 글을 쓴 거죠. 그 신농시가 동방뿐만 아니라 동서와 문명을 개척하신 우리 직계주이며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기도 한다. 여호와는 바로 신농시 그분이 5대 손녀이시고 우임금을 1년 스님 당군에 지칭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이 여호와의 토템은 여우예요. 순임금도 나중에 유우시라고 하는데 유우시도 바로 이제 그 토템이 여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밑에 제가 유우시 재순 쓴 게 있습니다. 과거 한대의 사마천이 엮은 사기 오제본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었던 것은 문자학이 고대학을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1980년대부터 낙빙기학, 그러니까 낙빙기 근문신고 쓰신 분이죠. 낙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학계에 등장함으로써 다시 신화 전설 시대로 여겼던 오제 시대가 역사 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맞으면서 한 대학에서 부정되었던 고조선이 표명상으로 부각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고조선에서 염제 신농시, 소 김천시, 전후 고양시, 제곡 고신시, 제지, 제요, 제순까지. 그러니까 요 앞에 6대가 있고 그냥 순에 들어간다. 순에 요 윗대까지는 6대 사유에게 왕을 전해주는 전서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순임금이 다시 부계제로 바꾸죠. 그 이름이 바로 한입니다. 그냥 그 역사입니다. 고조선이 모계제를 고쳐서 유신한 새로이 진보한 사회제도가 고한이 사회제도이고 고한이 유우시, 이 우자 아닙니까? 우자, 이 우자 이 오씨가 여기서 나오는데 오씨가 이게 여우에서 나온 자입니다. 여우에서 이 오씨가 나오게 된 연유가 되죠. 또 이분의 삼촌이고 또 형님이신 성씨, 그러니까 그게 오회씨 분인데, 근데 사서에서는 이게 뭐냐 제술의 동생으로 이렇게 고수인가 이렇게 고수는 아버지고 상이라죠. 상을 난 상이라는 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제술의 동생으로 이름하죠. 그러니까 사마천이가 열심히 소설 썼죠. 역사서 쓴 것이 아니라 제술이 나라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실로 한이 역사에 등장했다 사라진 지 4,300년 만에 비로소 확인되었다. 고 한이 실제됐던 역사를 찾지 못하면 사만이나 기우조선, 한국에서는 기자조선이라고 함. 또 두 개의 사학에서는 한시조선이라고도 함을 설명할 길이 없다. 왜 한시조선입니까? 이 한이란 이 자체가 바로 순임금의 이름입니다. 유시, 자, 제가 그랬죠. 자, 그 고조선의 왕의 이름은 보통 다섯 가지에서 7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초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이름이 있고, 또 관직을 했을 때 이름이 나오고, 또 결혼했을 때 이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왕을 했을 때 이름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유시 제순이, 유신한 고아는 불과 10년이 역사로 막을 내렸지만, 유시 제순이 작은 사이인 하계로 이어져 400년 전 북에서야 전제 왕조가 하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화한이 중화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중국인이 대명사가 되고 있다. 실은 한인들이 즐겨 쓰는 동방지인은 유시 제순이 이름 아닌 관칭에 따른 다른 명칭이었으며 유시 제순이 이름인 중화로 했다는 것은 문자학이 이해 없이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동가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중화인데 이것을 고대로 중화, 자기네가 중심되는 나라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반도 삼국 통일의 주역인 문무대왕 이 능비문에 화관지우라고 이름 기술한 것이 또한 유시 제순의 관칭이었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우리가 이제 진시황제가 우리를 있게 한 분이었다면 그 원제는 바로 순임금이죠.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 은나라의 시조는 순이다. 은나라 후손들이 직계손들이 은나라를 또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 김씨가 그의 시조 삼고 있는 알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해석해 보면 제순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스님이 당군이라 위적한 사람도 유시 제순이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와 같은 때 조선의 나라가 개국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요와 임금할 때 순이 지금의 국무총리는 공공이셨습니다. 한 18년간 이렇게 하시죠. 더욱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의국호도 우연하게도 유시 제순이 유신혁명한 나라 이름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이것은 전체적인 맥만 딱 잡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하나씩 글자 나오는 순서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참 세상살이가 묘한 것은 자이든 타이든 하나의 역사적 이름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고 지난 선인들이 발 자체를 뒤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조선이 있고 한이 있고 하나는 전제 왕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가 400년 되면서 어떤 이제 선천의 어떤 역사적 여름 시대의 역사를 열었죠.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하입니다. 여름 화자예요. 그것도 참 묘하죠. 이제 가을 시가 됩니다. 이제 여름이 끝마무리 왔고 여름이 문을 닫습니다. 자, 그 시점을 자 우주의 긴 시간 속에 이시조선이 518년, 대한민국은 70몇 년이죠. 70몇 년. 아주 한순간의 시간이죠. 아주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들이죠. 자, 역사가 일어날 때 조선과 한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천 역사 끝날 때도 조선과 한입니다. 자, 조선과 한이고 이 한의 역사가 대한의 역사가 요 시기에서 문을 닫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이제 한 손가락에 다 꼽힐 수 있는 그런 해일 겁니다. 곧 순임금이 유신혁명 사회인 학예의 찬탈로 하오 10년이 무권 복벽 시대가 가고 우위 사인 백익이 그의 선조 사당에 있었던 국배에서 죄를 계승하는데 아마도 이때를 산행형 중에 해능에 실리는 조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산행형을 백익이 썼다는 이야기는 조선을 주제로 편찬했다는 이야기에서 더욱 믿을 만한 것이며 백익이 우를 이어 자기 선조 신농씨 고향 국부에서 우를 이어 제2의 울음으로써 자기 시대까지 전승된 이야기를 모았으면 지금 산행에서 되읽을 수가 있다. 다시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계는 우리 아들이었으나 당시 모계사의 풍속에 의해 오히려 유시 제순이 아들. 자, 모계사에서는 사이를 아들로 칭함. 그러니까 제순이 아들이 바로 하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죠, 사이. 이 자자란 말도 사이를 아들 자로 썼죠. 이게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아들을 자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그 춘추 이전의 문자를 보다 보면은 아들은 남으로 남자를 표시하고 사위는 아들을 자자로 표시했습니다. 다시 백의정전을 구태타하여 죄를 찬탈하고 하왕조 400년을 전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400년간 하가 중원을 차지함으로써 그 앞에 있었던 역사가 모두 하였던 것처럼 꾸며진 것이 한 태사공이죠. 사마천이 꾸민 태사공서 사기 오제봉기이며 이것이야말로 고조선에서 한 가지 역사다. 오제봉기 자체가 빠징의 신농씨하고 서우 김조실 빼놓지만은 그 오제봉기가 바로 고조선의 역사였죠. 이 종교탄은 순이 남방에서 일어난 묘족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남방의 순수를 떠난 기회를 이용하여 일어났으며 이 구태타를 일으키기 위해 모인 회의가 바로 도산회의였다. 근데 당군반하는 애들은 도산회의는 치수 방법을 가르쳐 주기 해가지고 한 회의가 도산회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썰을 풀면서 참 머리를 많이 써서 썰을 풀더라고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종교타귀를 중국에서 역귀, 마귀를 쫓는 신, 당나라 현종이 꾸며본 현상을 오두좌시켜 그린 것이라고도 하는데 문에 붙여서 악기를 방대하는 풍습이 당송 때 성행했다고 함. 이렇게 우리 국어 사전에까지 나와 있는 악기를 쫓는 종교는 실은 유시 제순이 모계자 사회 제도를 부계자 사회 제도로 고친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일대 유혈 투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 실질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말이다. 자, 근데 이 고조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이것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모르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또 강의하면서도, 새삼스럽게 다시 놀라게 됩니다. 이게 말 속에 예전에 우리 애들을 가르쳤던 중국어를 가르쳤던 대만의 노교수가 있어서 대만 노교수인데 은퇴해가지고 이제 우리 애를 중국어를 좀 한 몇 달을 가르쳤죠.
할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같이 또 이야기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 남한에서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한자는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는 한자가 많다. 이 한자는 중국 황시에서 쓰던 문자가 굉장히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씩 나옵니다. 유시재순이 유신혁명제도의 부계제를 반대하여 사악한 귀신을 몰아 철저히 구타하는 내용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어 순임금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창호에서 하늘을 남기게 되었다. 그래서 또 부관 참시할까봐 이 순회 충신들이 평정을 해가지고 이 분의 묘지가 어딘지 산소가 어딘지 능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지 아는 것은 호남성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구테타에 성공한 하오 부울실은 부계제를 주장하는 사학주의인 유신 세력을 철저히 구타하는 종교 타기를 진행했는데 그 속에 포함된 산서의 병주지와 유주 그리고 영주의 동부 3주가 동시에 우왕이 명령을 자, 우왕은 모계제로 돌아와라. 우리는 못 돌아가겠다. 그거죠. 그래서 위 9주 천하제는 순임금이 12주 천하제 중 동부 3주를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산서의 병주는 순위 여서인, 그러니까 사위죠. 단주의 봉지이고, 단주도 나중에 동부 삼성으로, 그러니까 3주로 이제 나중에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단주편에 그 근문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또 공부하다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언제쯤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전국고까지 제3대 왕인이신 3대 천재이신 전국고양시까지 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순위 왕위를 계승할 태보번 제순위 원자의 봉지는 하복 탕록지구로 옛날 상위 봉지인 유주 경내이고 바다의 결체인 영주는 따로 위 구주권 내 권외 모계로 돌아선 우익님에 대한 반대 세력이었으며 나중에 변, 번, 영 이 3주는 뒤에 변한, 진한, 마한이 되는 기초가 되며 영주를 마한으로 해석한 이유는 그야말로 고유서 문자의 이해 없이는 해석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게 있으면서 나중에 또 한반도로 내려오게 되죠. 또 이 마한이 또 삼국을 성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큰 고구려 신라 백제를 세우는데 역할을 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댓글을 없었기 때문에 댓글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내보내지 않았으니까요. 못 보냈죠. 그래서 이제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할 말이 없고요. 할 말이 없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송 중지가 풀린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 이어서 전후 고양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24일, 25일 날 이때 강의가 있습니다. 이때 강의는 화폐질 신농주폐편. 그러니까 우리가 신농시 때 나온 문자가 어떤 문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28일 토요일 날은 이 이제 신농주폐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인물질, 곰편에 대해서, 곰편에 대해서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맥이 확 잡힙니다. 그러니까 11월 2일 곰편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조선이 생겨난 연원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거 강의 내용, 강의에 참석하실 분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